안녕하세요. 한과미 수석 다이아몬드 편흥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강의 너무 좋았죠? 네. 전설적인 분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김기범 선생님 전매 있지 않습니까? 가복. 그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보셨던 우리 사장님들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기억이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기범 선생님 너무 좋아요. 제 강의 10분을 단축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30분만 하면 됩니다. 제 오늘 주제가 조금 무거워요. 오너십과 리더십. 이게 저한테 되게 어려운 숙제였어요. 저는 소개를 좀 하자면, 네, 하나만 넘겨주세요. 제 소개. 네, 저는 토목 특급 기술자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보통 현장 소장 이러죠? 예, 그게 저예요. 예, 이렇게 저고 지금 건설현장 현장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글로벌 수석 다이아몬드를 성취했죠. 그래서 아메이로도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습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얼굴 까맣죠? 네, 편흥시 써져 있고 도로 지금 하고 있고 저 육교 놓고 있는 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네, 뭐 이런 취미도 좀 갖고 있었고, 네, 요거는 특수부대는 아닙니다. 네, 특수부대처럼 보이시죠? 네, 이런 취미 좀 갖고 있었고요. 예, 아메이 수석 다이아몬드 성취하면서 예, 멋진 라이프 스타일 갖고 있고요. 옆에 계신 분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제 이제 영원한 파트너죠. 예, 방 사장님이시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나요? 네. 그래도 좀 골라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오너십과 리더십이에요. 약간 무거워서 이 주제를 왜 저희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아메이 전에 하고 있었던 직업과 또 아메이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이게 살짝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라는 생각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주제를 주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수석 다이아몬드를 달면서 이렇게 성취하면서 느끼는 제가 갖는 느낌을 한번 우리 저기 사업자 하시는 여기 사장님들한테 좀 발표를 좀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공부하면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네, 국어사전에 오너십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네요. 일이나 단체 따위에 대하여 주체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간다는 의식. 예, 그게 이제 오너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오너십. 오너십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면서 내가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나요? 갖죠. 안 갖는 거 아니에요. 가져요. 저희는 저희 자신에 대한 주인이죠. 예,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창업을 하게 되면 사장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 주인이 되는 거죠. 저희가 또 그 아메이 사업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런 마음은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창업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제 직원들도 또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할까라고 얘기할 때 저희가 그러죠. 사장님들은 오너십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주인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우리 사장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을 한번 해봐라. 하지만 이렇게들 얘기해요.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요분은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백종원 씨, 뭐 이렇게 컨설팅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없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없어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직원의 마음을 갖고서는 오너십이 생길 수 없어요. 주인의식이 생길 수 없어요. 하지만 일부 꿈이 크신 분들이니까 이분들한테는
전달은 될 수 있어요. 왜? 본인도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신 분들, 그렇죠? 예,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원의 오너십은 딱 기업 리더의 리더십만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갖고 있는 오너십만큼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도 오너십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죠. 요럴 때 방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 직원들 또는 팀원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너십을 높일 수 있대요. 두 번째는 영향력을 그분한테 주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러니까 위임이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일을 위임하는 거예요. 오너가 갖고 있는 일의 일부를 그분한테 책임감을 주면서 주는 거예요. 당연히 대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이익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정보를 다 준다면, 이런 세 가지를 다 한다면, 예, 리더십이 또는 오너십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요. 그렇더라도 내게 아니면 오너십이라는 거는 생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포인트.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써봤어요.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그런 마음을, 주인 의식을 갖고 오너십을 한번 키워보는 거죠. 예. 두 번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터 좀 해주세요. 네. 리더십.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리더십. 무리에 다스리는 지도자로서의 능력. 순화된다. 유의어는 지도, 지휘, 통수,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로 국어사전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리더십이라는 게 뭔가, 리더십이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학문으로서 연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세대별로도 좀 다르고, 그래서 책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책을 보여주십시오. 네. 네, 포인터 좀. 네, 책들이 서점에 가시면 아주 다양한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써져 있어요. 이거 지금 직장인들은 많이 읽어야 되죠. 특히나 이제 승진을 하신다든가 임직원으로 올라간다든가 이제 관리자급으로 올라가면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 리더십에 대한 것을 단계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도 이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해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직장에 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리더십 교육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한 가지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리더십은 포괄적이에요. 네. 셀프 리더십. 스스로 막 느끼는 그런 셀프 리더십. 두 번째는 저 옆에 그림이 박항서 감독이라고 아세요? 네, 그분이에요. 그래서 파파 리더십. 되게 포근하고, 이런, 또는 팀장 리더십. 그 밑에 있는 글자가 좋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발췌를 했어요. 실전에 강한 리더만이 최강의 조직, 최고의 팀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 리더십. 또 그 옆에 하나의 또 중요한 단어가 있죠. 팔로워. 리더가 있다는 것은 팔로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로워를 끌고 가는 분이 팀장, 리더인 거죠. 팀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 팀들을 가장 멋지게 끌고 가는 게 팀장, 리더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로 또 리더십이라는, 그 팔로워십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 좋아서 한번 이렇게 꺼내봤습니다. 또 서번트 리더십 들어보셨나요? 네. 교회 다니시나요? 네.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든 리더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먼저 봉사하는 법부터 깨우치거라.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
봉사하는 리더십. 요런 리더십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리더십이라는 것을 뒤에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지도력, 끌고 가는 힘, 그런 앞장서서 가는 힘. 이게 다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맨 밑에가 의지.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오너십 같은 의지. 그리고 사랑. 모든 사람들이 다 팀원들을 다 아끼는 사랑. 그리고 희생과 봉사 정신.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위에 권위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팀장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봉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위에 리더십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갑니다. 포인터 좀 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분 있어요. 누구시죠? 아마 이게 방송에서 나온 건데 솔선수범하는 리더십도 있어요. 이분이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본인이 같이 하는 팀 6명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썽 피고 막 이럴 때 리더인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이런 리더십도 있을 거예요. 근데 책임 어디까지 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있습니다. 또 이제 오너십 또는 리더가 갖춰야 될 중에 하나 살짝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조금은 더 생각해야 되는 거,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 위에는 뭐라고 써져 있죠? 보스, 밑에는 리더. 다른 면이 있죠. 다른 면이 있습니다. 위에는 3명이고 밑에는 4명이에요. 그렇죠? 마차를 또는 수레를 끌고 가는데 보스는 지시를 하고 리더는 앞장서서 먼저 힘을 쓴다라는 이런 그림. 그래서 리더와 보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은 안 보이시죠? 나중에 이게 캡처해서 이렇게 보시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라고 작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 글자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서 캡처를 좀 했습니다. 리더는 밀지 않는다. 밀지 않는데요. 다만 당길 뿐이다. 내 쪽으로 당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했더니 리더십은 매력이다. 나한테 매력적이어야지 다가올 수 있을 거다. 내가 당기는 힘이 생길 거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어봤고요. 그럼 리더십이라는 것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십이 왜 필요한가? 리더십은 팀원의 팀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우두머리. 뭐냐? 그 팀원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생각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팀원들을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은 사람, 내 사람, 그리고 나와 같이 행동할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내 사람으로 만들까요? 요런 생각을 또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방법은 소통과 협력. 그러니까 권위적인 것보다는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권위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위가 보수적인 권위 말고 팀장으로서의 내 역할을 해냈을 때 팔로워가 보내주는 권위는 받을 수 있어요. 그 권위가 있어야지 또 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죠. 대신 팀원들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은 오너십보다는 상당히 무거워요. 훨씬 더 비중이 높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사장님들?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단지 저희 스폰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너십에서 갖고 있는 보스적인 것 또는 단점 이런 것을 저희가 보지 않으면 되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리더십이 갖고 있는 또는 오너십이 갖고 있는 가장 장점만을 저희가 실천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더는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리더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어떤 리더를 원하세요? 여기 이제 저는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써봤어요.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리더. 좋겠죠? 이 시대에 맞는 트렌드를 빨리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리더.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리더. 그게 곧 나죠. 나. 그리고 팀원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리더. 좋죠.
소통이 잘 되고 협력이 잘 될 테니까. 그리고 팀원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 예, 팀원과 같이 협력해서 모든 일을 최선을 또는 최고의 팀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이게 저희가 바라는 리더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칭 리더십이라고 해서 꼭 이 타이틀은 아니었는데 저희 스폰서님과 한번 본사에서 하는 강의를 들었어요. 본사에서 이런 강의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주에 거쳐서 거의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예, 4시간씩 해서 총 한 16시간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만 들어서 이게 내 몸에 습득이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런 장소에서 많은 분과 서로 이렇게 접하면서 생길 수 있는 게 리더십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리더십을 갖고 싶다 또는 배우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너십이나 리더십은 배우는 과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오랜 옛날 뭐 로마나 그리스의 왕족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 귀족 세대 또는 왕족 세대들이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리더십이나 오너십, 특히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되게 철저히 했어요. 네, 철저히 했습니다. 스스로 리더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훈련을 계속했어요. 책도 많이 읽었고, 그리고 주위에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일들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공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특별한 분들을 통해서 이 리더십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이 리더십에 대한 거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리더는 한 가지를 조금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전략적 사고, 생각. 전략적 사고. 이걸 쉽게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3글자 정도로. 네.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서 발표. 이렇게 리더로서의 전략적 사고는 이거다. 3글자. 영어도 3글자고요. 한국말도 3글자예요. 네. 이게 좀 이제 큰 거잖아요. 전략적 사고. 앞을 내다보는 거. 네. 비슷합니다. 한자는 아니에요. 네. 한국말로는 큰 그림. 빅피처. 아주 큰 그림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나갔을 때 바로 앞만 보지 말고 조금 더 멀리 보고 그거보다 더 멀리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게 전략적 사고예요. 큰 그림.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것까지의 그림. 갔을 때. 당장의 눈앞에만 본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조금 떨어지는 오너십을 갖게 되죠. 하지만 전략적 사고를 해서 아주 큰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큰 목표를 갖게 된다면 너무너무 큰 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이 필요한 거죠. 그게 리더로서의 전략적 사고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와 목표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배분, 뭐 시간 또는 자재 또는 우리 팀에 대한 서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배분을 잘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전략에 대한 팀원들 간의 구성, 그리고 참여, 협조, 협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리더로서의 이제 전략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되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가치가. 창의적인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에는 리더가 어떤 분들이 많이 됐냐면 공부 잘하시는 분들, 엉덩이 무겁고 이게 공부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똑똑한 분들, 이런 분들이 2000년 전에는 되게 리더로서의 자격 조건이 조금 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2000년 이후에는 지금 뭐 N세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리더로서. 그러니까 창의적인 거는 개인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팀원 간의 이 서로가 다양한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생기는 게 이 창의적인 사고라고 해요. 그때 가치가 높은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협력, 소통,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다 조합하고 그런 뭐 의견의 절충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다양한 것들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아주 대단한 가치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리더십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통의 세 가지. 이게 Q라고 하더라고요. Q. 네. 10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버벌. 이게 언어 능력이라고 해요. 언어 능력. 이게 단어를 쓴다든가 이런 모습. 그리고 보컬. 그래서 목소리. 제 목소리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음색이 좋으신 분들 있죠? 성우분들,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남성들 중에 이제 목소리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음으로 이렇게 중저음 깔리시는 분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세 번째가 비주얼. 시각적인 자료, 그리고 이제 멋지게 보이는 모습,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가장 중요할까요? 세 가지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눈에 확 들어오는 거. 비주얼. 또 전부 비주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비주얼이 가장 중요하대요. 보여드릴게요. 네.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비주얼이 55% 정도 된대요. 두 가지를 합쳐도 55%가 안 되거든요. 세 가지는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주얼이래요. 현대적인 리더의 역할은. 그래서 지금 저희는 되게 많은 걸 하고 있죠. 특히 뷰티, 이미지 메이킹, 변화 이런 거 많이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제 앞에 계신 분들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예. 이런 노력들이 우리가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소통에서 공감과 동의에 대한 이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고객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권유도 하고 리테일도 하죠. 이런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 제일 중요한 건 공감이에요. 공감. 서로 공감한다라는 거. 근데 동의랑은 조금 다른 의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감한다고 해서 내 의견에 완전 동의를 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당신의 생각이 그렇군요 라고 느끼는 게 공감. 동의는 당신과 나의 뜻이 맞습니다. 계약을 합시다. 이런 건 동의. 공감은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감과 동의를 살짝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고객이나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한 게 그분의 동의를 얻었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부분을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특히나 리더로서는 저분이 내 의견에 완전 동의 이렇게 믿었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형태로 만든다면 저분은 그래도 나의 의견을 알아들었구나. 이해는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공감인 거예요. 그 공감의 형태가 이렇게 모아지면 또 다양성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리더들의 필수한 지수가 있대요. 뭐 지능지수, 기술지수, 감성지수. 처음에 얘기했듯이 IQ가 높거나 똑똑한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감성지수, EQ, 대인관계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자질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조금 제가 부족한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행동은 뭐 한 4가지 정도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과업, 목표를 막 열심히 뛰는 과업 지향형이 있고 또는 우리 그냥 좋잖아요. 우리 이런 관계 좋잖아요. 라는 관계 지향형이 있고 그래서 4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시적 행동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설득을 하는 행동도 있고 그리고 참여를 시키는 내가 또는 참여를 하는 그런 행동도 있고 위임을 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해 주십시오라고 위임하는 그런 행동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같이 섞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섞어서 이게 다 틀린다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섞어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영어로 돼 있죠? 저도 영어 되게 싫어해요. 네. 그래서 이 영어를 좀 이제 타이핑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보는데 이 영어가 그냥 쉽게 나오는 영어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했어요. 하다가. 그래서 옆에 조금 쉽게 하면은 포인터 좀 내주세요. 살짝. 1번은 지시형, 지시형의 이 리더 형태예요. 코칭 형태. 두 번째는 위임형의 코칭 형태. 세 번째는 코칭이라고 써죠. 코칭형. 네 번째는 촉진자라고 써져 있습니다. 촉진자. 촉진자 조금 한자 같아서 어렵죠. 이제 그 다음 거를 조금 같이 보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지시형은 초보자용이에요. 초보자용.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을 하거나 이제 만나기 시작하거나 이런 분들 뭔가를 시작할 때는 내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예? 내가 전문가고 내가 숙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번이나 2번의 형태에 있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 1번에 있는 분들한테 하는 행동. 이게 이제 지시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죠. 뭐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디오를 한번 읽어보세요. 미팅에 한번 나와보세요.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단계, 지시라고 해서 이제 위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쉽게 설명해드려. 이걸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위임형은 그분이 이제 하기 시작했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런 단계입니다. 위임형 단계. 그 다음 단계는 숙련 단계예요. 그래서 코칭형. 이 코칭은 대표팀 코치가 코칭이에요. 대표팀에 보면은 이제 국대 선수들이 열심히 뛰죠. 운동하고 막 하죠. 응? 세계 1위를 위해서. 막 몸 만들고 기술 숙변하고 막 그러잖아요. 코치가 그만큼 잘 못해요. 대표팀 선수보다. 근데 같이 막 뛴다는 거죠. 뒤에서 응원해주고 자전거 타고 막 달리면서 막 부추기고. 이게 코칭형이에요. 이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막 달릴 때. 특히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나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여행을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막 위해서 달리잖아요. 그때 같이 팀 또는 스폰서 또는 리더가 같이 이거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거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막 같이 띄워주는 거. 이게 코칭이에요.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 네 번째는 촉진가. 이건 전문가예요. 전문가용. 이 단계, 코칭의 단계에 있는 분들, 우리 같은 분들이 또 원하는 리더형이 있는 거예요. 촉진. 이런 거죠. 이제 노래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노래 있잖아요. 비슷한 세대인 것 같아요. 그저 그냥 바라만 봐도 너무 좋은 사람. 힘이 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촉진자의 리더형이에요. 최종 단계일 수도 있어요. 최종 단계일 수도. 이렇게 리더형은 단계별로 올라가요. 뭐 하고 싶으세요? 최종적으로는 끝까지 가보는 거죠. 촉진자까지 가보는 게, 촉진자의 단계까지 가보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전문가들한테도 코칭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촉진자는. 촉진자 형태의 그런 리더 형태들은 네 가지를 적절하게 하죠. 초보자한테는 뭐 지시할 수도 있고, 숙련되는 분들한테는 위임할 수도 있고, 코칭할 수도 있고. 이런 단계로 점점 리더십은 발전해 가는 겁니다. 이 사진은 이번에 수업 봤던 강의 듣던 건데, 이 사진을 왜 넣냐면 제가 요 뒤에 있었어요. 보여드릴게요. 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리더상은 이런 거예요. 제 앞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앞자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강사님이 이제 학교 강사님이세요. 이제 연세대나 뭐 이렇게 좋은 학교의 강사 교수님이신데, 저분이 저희한테 강의할 때 되게 학생들한테 강의하듯이 강의하신 게 아니에요.
저분은 공부하러 오셨다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강사 하실 때. 근데 서로 교류를 하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장님들하고 저랑 지금 이렇게 교류하면서 얘기하듯이 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필기를 하시고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하시고 배움의 자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 스폰서입니다. 우리 스폰서님도 맞죠? 네, 저희 탑리더세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진짜로 제가 원하고 또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리더의 형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넣었고요. 네, 우리 스폰서님, 탑리더이신 우리 스폰서님, 네, 누구신가요? 네, 김학천 사진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을 다른 거 넣은 게 아니라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제 방송 준비하시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여러 사진 찍었는데 저는 이 모습이 좋더라고요. 네, 저는 이 모습이 되게 막 웃으세요. 이게 방송하기 전인데 되게 기분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넣었고, 네. 그리고 지금 방금 하셨던 우리 김기범 사장님 멋지죠? 비주얼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저희 리더이신 거예요. 또, 네, 또 저희 이 리더분들이 모여서 저희를 탑 리더로서 저희를 끌고 가시는 리더이신 거죠. 이런 모습들이 저희 팀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분들과 식사를 합니다. 멋지죠? 네. 그래서 사진 한번 찍어서 이분들과 밥만 먹어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배우는 것 같아요. 이분들과 같이 옆에 잠깐 있어서 이분들이 하시는 것 모습만 쳐다봐도 저는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막 이렇게 좋아요. 그게 리더십을 배우는 분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진 한번 넣어봤고요. 결과적으로는 누구 책인지 아시죠? 네, 김종규 사장님 책이에요. 저희 신키기빌의 탑 리더이신 김종규 사장님 책인데 절대 긍정. 예, 넣어봤습니다. 리더십이란 같이 읽어볼까요? 리더십이란 절대 긍정하는 거. Your first. 요 마음을 갖고 있으시면 리더십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의 꿈과 목표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